그러게 누가 국민연금 일찍 받으래? 그럼 당장 퇴직하고 수입이 없는데 어떡해? 요새 물가도 비싼데. 퇴직하고도 일할 수 있었잖아. 근데 당신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일 구해볼 생각도 안 한 거잖아. 30년을 넘게 일만 했는데 당신 같으면 일하고 싶겠어? 나도 쉬고 싶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쭉 쉬면서 돈은 더 많이 받을 텐데 아깝지도 않아? 노후소득 충당하려면 72세까지는 일해야 한다는 기사 못 봤어? 물론 돈 이미 모아둔 사람들은 해당 안 되겠지만 우리는 최대한 오래 일해야 하는 형편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무턱대고 계획도 없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어떡해?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5년 지나서 쭉 지금 받는 연금으로 생활을 맞춰야지 뭐. 조금 아껴 살면 되잖아. 그런 사람이 맨날 저녁마다 고기 타령이야? 고기값이 얼마나 비싼데. 아직 아들 결혼도 안 했는데. 나도 이럴 줄은 몰랐지. 당신 말처럼 일을 좀 더 할 걸 후회하고 있다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고 몇 개월은 좋았는데 역시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아. 당신도 국민연금 곧 받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난 소득 없어도 월에 구해서 10만 원씩은 넣고 있어. 난 최대한 늦게 신청하려고. 지금 소일거리 알아보고 있는데 가능만 하다면 연기연금도 신청할까 생각 중이야.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라는 전문가들도 많았고 다들 조기 수령하는 게 좋다길래 나도 생각 없이 신청했는데 이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더라. 내 상황에 맞게 잘 판단했어야 했는데 다들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갔어.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여기 경기도에 사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고중현, 아내는 김경숙 씨입니다. 남편 고 씨는 1960년생으로 원래라면 62세의 나이에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보다 빠른 57세의 나이에 조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대부터 한 회사에서 30년을 일해온 고 씨였기에 더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내와 상의 없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 60도 되기 전부터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고 씨의 아내 김 씨는 고 씨보다 9살 어린 69년생입니다. 69년생인 김 씨는 국민연금을 65세가 되면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아직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많이 남아서 남편에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사람들이 왜 많이 신청하는지 물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느는 가장 큰 이유는 당장 퇴직하고 수입이 없기 때문이지. 요새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에 받을 수 있거든. 근데 국민연금 받을 시기보다 몇 년이나 일찍 은퇴해버리면 소득 공백이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건강보험료 안 내고 기초연금 받으려고 일찍 신청하는 것도 있어. 고 씨의 아내는 중간에 말을 끊고 되물었습니다. 이걸 다 언제 공부한 거야? 나도 국민연금 신청한 이후에나 공부한 거야. 미리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1년에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면 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든. 근데 국민연금 받는 것도 전부 소득으로 쳐버린단 말이야. 월 167만 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받으면 1년에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잡혀버리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그러면 그때부터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지. 예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 잘못 손 뗐다가 매달 25만 원 건보료 폭탄을 맞기도 했어. 그 사람은 노후 망친 거지 뭐. 나도 얼핏 사람들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안 하면 건보료 폭탄 맞을 수 있다는 말을 일찍 들어서 겁나서 신청했지 그때는.
물론 이 제도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래. 근데 당신은 월에 167만 원까지는 안 받잖아. 원래 정상적으로 받으면 120만 원 아니었어? 그렇지? 나는 여기 해당하지도 않았어. 그때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남들이 좋다니까 무조건 일찍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고 씨의 말대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는 이유 중 두 번째가 건보료 발생과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상으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받을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게 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국민연금 120만 원을 65세에 받을 예정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정된 65세보다 1년 일찍인 64세에 받기 시작하면 120만 원에서 6% 감액된 금액인 112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일찍인 63세에 받게 된다면 12% 감액된 금액인 105만 6천 원, 3년 일찍인 62세에 받게 된다면 18% 감액된 금액인 98만 4천 원, 4년 일찍인 61세에 받게 된다면 24% 감액된 금액인 91만 2천 원, 마지막으로 5년 일찍인 60세에 받게 된다면 30% 감액된 금액인 8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5년 일찍 받게 되면 원래 65세에 120만 원씩 받을 국민연금을 60세부터 평생 84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기 수령하면 매달 받는 금액은 원래 수령하려던 때에 받는 것보다 줄어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금액을 삭감시키는 어찌 보면 이중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나 연기연금을 신청하나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어차피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원래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사람들이 조기 수령을 신청해서 70만 원만 받게 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계산할 때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한 기준은 또 다릅니다. 만약 이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5년 일찍 하게 되면 국민연금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 아닌 70만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기준에 간당간당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계산하려 하기보다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전화를 걸어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를 100% 신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공부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는다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씨는 아내에게 자기의 선택을 이해시키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나는 내가 건강할 때 돈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 나이 들면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두 다리 멀쩡할 때 돈 받아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받자마자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랬던 거야? 고 씨는 어린 시절부터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사실 고 씨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고 씨의 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고 씨와 고 씨의 쌍둥이 동생을 낳았습니다. 고 씨와 동생은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성격은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고 씨는 부모님이 용돈을 쥐어주면 군것질을 하거나 갖고 싶은 것들을 사는데 돈을 썼고, 쌍둥이 동생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고 씨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의였고, 쌍둥이 동생은 그래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최대한 대비하자는 주의였습니다. 어릴 때도 항상 둘은 이걸로 티격태격했습니다. 고 씨와 쌍둥이 동생은 성인이 된 후 둘 다 회사에 취직을 했고, 수입도 비슷했지만 모아놓은 돈은 동생이 훨씬 많았습니다. 넌 그렇게 아껴서 늙어서 쓸 거야? 건강수명은 66세밖에 안 된다고. 나중 일은 모르는 거야. 병원비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나중에 돈 없어서 서러워질래? 그때 후회할 거 아니면 얼른 돈 모아. 동생의 잔소리에도 고 씨는 다음날 최근에 받은 차를 하나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쌍둥이 동생은 고 씨와 달리 원래 62세에 받을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을 무려 3년이나 더 추납하고 65세의 김 씨가 받는 국민연금액의 1.5배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 씨의 아내는 이런 고 씨의 쌍둥이 동생에게도 어떤 점에서 국민연금을 그렇게 늦게 받는 것을 선택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고 씨 동생과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고 씨의 아내는 고 씨와 함께 쌍둥이 동생을 만났습니다. 음식이 채 나오기도 전에 고 씨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국민연금을 그렇게 늦게 신청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 일을 최소 65세까지는 할 생각이었어요. 저랑 형이랑 은퇴 시기가 비슷했는데 저는 은퇴하고 바로 일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저도 눈이 높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형처럼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해야 하나 했는데 눈높이를 조금 낮추니 일자리가 구해지더라고요. 물론 평소에 받던 월급의 반도 안 됐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그 나이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그때는 몸도 아주 건강할 때라 집에서 빈둥대는 건 너무 아까웠죠. 그래도 오래 일하셨는데 좀 쉬고 여행도 가고 싶진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퇴직하자마자 여행을 엄청 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 노후에 좀 넉넉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연금 130만 원 받는 거랑 80만 원 받는 거랑 어떨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130만 원 정도 받고 제 와이프는 100만 원 받을 예정인데 나중에 지금 사는 집까지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동생과는 달리 고 씨네가 사는 집은 전세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모으는 것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집 장만은 당연히 하지 못했던 고 씨였습니다. 동생은 오랜만에 만난 형에게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말에 휘둘리지 말고 조기 수령하지 말고 제때 받으라고 했잖아. 받을 때 되면 조기 수령한 거 후회되고 더 못 낸 게 후회된다니까. 요새 웬만하면 90살까지는 산다고. 왜 조기 수령으로 30% 감액된 금액을 받았어? 국민연금 고갈될 수도 있어. 늦게 받으려다가 아예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예전에 다큐에서 연금 받고 3달 있다 사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바로 신청했지. 늙어서 몇십만 원 더 받아봤자 놀기도 먹기도 힘들 테니까. 연금 30% 손해보면서 받을래? 아니면 그냥 기다리다 1원도 못 받을래 하고 스스로한테 물어봤는데 결국 손해보고 받는 선택을 한 거지. 인구가 줄면서 연금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 국민연금이 유지가 되겠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빨리 타먹는 게 좋아. 그러면서 고 씨는 사회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금이 늦으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근데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는 못하고 조건이 있더라고. 일단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은 돼야 하고 지금 당장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해.
그럼 저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원래는 65세에 받을 건데 70세까지 연기연금 신청할 수 있거든요. 연기연금 신청하면 최대 36%까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듯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어요. 정말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면 1355에 전화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고 씨가 생각하기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회사를 다니는 동안 하지 못했던 동남아 여행 그리고 늦은 나이에 수영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 늦게 받는다 해도 5년 더 받는 거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마 80살 되기 전까지는 일찍 받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 씨네는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 80만 원 정도와 나중에 고 씨의 아내 김 씨가 받을 연금 80만 원 정도 더하더라도 월 160만 원이고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2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목돈이 조금 있긴 했지만 아직 아들이 사회초년생이었고 결혼을 안 한 상태라 나갈 돈이 많아 고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 씨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노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자식 걱정이 가득한 고 씨였는데 자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너무 싫었습니다. 그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것을 고 씨는 크게 후회했습니다. 고 씨는 그렇게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노후가 어려워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 씨는 하나뿐인 외동아들에게 나중에 못해줬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투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교육비는 물론 사달라는 옷, 물건을 대부분 사줬습니다. 아내는 그런 고 씨의 행동을 걱정했지만 고 씨가 워낙 고지식해 말릴 수 없었습니다. 고 씨의 아내는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라도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고 씨의 아내는 식당 일을 다녔는데 이때는 4대 보험 이런 것 없이 그냥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데가 많았습니다. 김 씨는 이런 곳보다는 4대 보험을 들어주는 식당을 찾아가 취직했습니다. 고 씨의 아들은 공부 욕심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것을 재밌어 했고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해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고 씨는 아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대학교도 조금 욕심을 부려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를 포기하고 학비가 비싼 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이 돈은 모두 고 씨와 아내가 부담했습니다. 고 씨는 이때 아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아끼지 않고 투자했습니다. 고 씨의 아내는 아들이 알바도 하면서 생활비는 직접 벌기를 바랬지만 고 씨는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알바도 하지 말고 용돈까지 지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해줬습니다. 아들은 조금 먼 곳으로 대학을 다녔는데 기숙사는 뭔가 규율이 많다고 느꼈는지 원룸을 희망했습니다. 고 씨는 그런 아들의 원룸 비용까지 다 대줬습니다. 사실 일할 때는 일만 하던 고 씨였고 고 씨의 아내도 씀씀이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수입은 고 씨의 아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학구열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고 씨네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대학원 들어가고 싶어요. 외국에 있는 데는 아니고 국내에 있는 곳으로요. 그때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까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들은 바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입사하기 전까지 아들은 그간 못 놀았던 것을 놀고 싶다며 고 씨와 아내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해외여행 어디? 저기 일본? 일본보다는 이왕 갈 거면 유럽이나 미국 쪽을 가보고 싶어요. 해외여행은 나중에 신혼여행 갈 때나 가지 그래. 고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이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 아들. 이제부터 사회생활 시작하는데 입사하기 전에 여행도 한번 다녀와야지. 거기 가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은 들 텐데 그걸 왜 상의도 없이 함부로 허락해줘요? 고 씨는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도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현재를 즐기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고 씨는 대출까지 일부 받아서 아들의 여행 경비까지 지원해줬습니다. 고 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에게 이제껏 너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으니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은 부모님에게 여행이 너무 좋았다며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진짜 실물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유럽의 거리들은 어찌나 이쁘던지 또 가고 싶더라니까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갈게요. 고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잘 보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영 회사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루는 고 씨가 아들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드니? 일은 괜찮은데 사람들 때문에 힘들죠. 군대에서도 훈련보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딜 가나 인간관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그냥 회사 이직할까 봐요.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벌써 이직 생각을 하면 어떡해? 정말 보기 싫은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회사 출근하는 게 지옥이에요. 진짜 정신병에 걸려버릴 것만 같아요. 아들아, 어딜 가든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이야. 그래서 그냥 회사 말고 혼자 일을 해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저랑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아들의 말에 고 씨와 고 씨의 아내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남편이 아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남편 탓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아내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잘못도 없지 않아서 그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 씨와 아내의 설득 끝에 아들은 1년 정도 회사를 더 다녔지만 어느 날 아들은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들어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백수가 됐고 몇 달간 정신과를 다녀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 고 씨는 아들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혼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그래도 돈을 버는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고 씨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일할 때는 어찌나 예민하던지 고 씨와 아내는 자기의 집이 이제 마냥 편하지가 않아졌습니다. 두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었고 아들이 먹성도 좋아 고 씨네의 생활비는 2배가 필요했습니다. 고 씨와 아내는 그렇게 한동안은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일단 고 씨와 아내는 아들을 독립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슬슬 이제 독립할 때 되지 않았어? 가끔 고 씨와 아내는 아들에게 수입을 물어봤는데 고 씨가 보기에 아들은 독립할 정도는 돈을 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독립해서 돈을 언제 모으냐며 거절했습니다. 고 씨와 아내는 그냥 단호하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갑자기 독립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고 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아들 웬일이야? 그래서 언제 나갈 건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은 뭐 여자친구라도 생겼니? 네, 맞아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고 씨의 아내는 이런 아들의 연애를 축하해줬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일단 지금 여자친구가 전세 살고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려고요. 근데 결혼하면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염치 없지만 조금만 지원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들은 엄마와 한 약속을 언제든 깰 수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했는지 결혼 비용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약속한 걸 잊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도 외동인 제가 결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손주도 보고요. 고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그렇게 해줄 형편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엄마와는 얘기하기 싫다며 아버지가 오면 얘기를 다시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있다가 고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반기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마저 도와주면 고 씨의 아내는 고 씨와 이혼할 거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 씨는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저 지금 돈 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 비용을 다 감당해요? 식은 작게 하고 지금 사는 여자친구 집에 살면서 천천히 돈 모아가면 안 되겠니? 하지만 아들은 남자가 가오상하게 아무것도 없이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살면 어떻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도 이미 집은 새로 장만하는 걸로 말해놨어요. 고 씨의 아내가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하려던 순간 고 씨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너는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한테 우리가 번 돈 다 쓰면 너가 우리 노후 책임져 줄 거야. 고 씨의 아내와 아들은 난생 처음 아들에게 한 소리하는 고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고 씨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뿜어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네가 현재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껏 많이 지원해줬지만 너는 어째 점점 선을 넘냐? 어디 감히 부모님의 목숨과도 같은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가려고 해.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나가고 연락도 하지 마라. 너랑 연 끊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 지원할 돈은 없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TV 소리도 함부로 못 키우고 여기가 무슨 도서관이냐? 그러면서 너는 방에서 시끄럽게 떠들기나 하고 말이야. 네 눈치 보느라 일찍 죽겠다. 더 할 말 없으니 당장 나갈 준비나 해.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에 놀란 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 며칠 동안 이 대사 외우느라 진 뺐네. 그래도 막상 해보니 말이 잘 나오네. 알고 보니 항상 아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며 져주던 고 씨는 이번에는 대사를 외워서라도 아들에게 매몰차게 대하기로 결심하고 몇 개월 동안 방금의 대사를 연습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긴장되네. 나 잘한 거 맞지? 내가 봤을 때 그게 연기라면 100점이야. 배우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고 씨와 아내는 이날 이후로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자녀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고 씨의 씀씀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 씨는 아직도 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써야 한다는 마인드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몰래 고 씨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도 돈을 쓰고 다니자 아내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길래 자꾸 놀러 다녀? 고 씨는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바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취소하라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내는 고 씨가 국민연금을 일찍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국민연금 일찍 받는 거 신청했어? 상의도 없이? 상의하면 당연히 반대할 게 뻔하니까. 어차피 이제 아들 안 도와줘도 되고 우리 인생 잘 즐기면 된다고. 나중 생각은 안 해? 몇 살까지 살게 될 줄 알고? 아프면 병원비는? 아들한테 손 벌릴 거야?
우리가 매정하게 결혼 자금 안 대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를 도와주겠어? 도와준다고 해도 사돈 쪽에는 뭐라고 말해? 우리 일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국민연금 언제 고갈될지도 몰라서 빨리 받는 게 좋다고 다들 그러던데 뭐. 전문가들도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만 찾아본 거 아니야. 국민연금 최대한 늦게 받으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제부터 아껴 쓰면 돼. 생활비 부족하다고 나한테 10만 원, 20만 원씩 타가면서 무슨. 뭐든 장단점이 있는 거야. 한 면만 보고 이게 좋다고 할 수 없어. 당신은 늦게 수령하면 되잖아. 나이가 아직 60 초반인데 벌써 그렇게 일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해? 요새 60대는 노인도 아니라고. 새로운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눈을 좀 낮추면 되지. 난 청소 일이라도 당신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감사해하며 할 것 같은데. 사실 나도 좀 후회하고 있긴 한데 뭐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순 없잖아. 원래 120만 원 받을 거였는데 이제 쭉 84만 원만 받는 거라고? 맞아. 아, 근데 이렇게 건강할 줄 알았으면 조금 늦게 받을 걸 그랬어. 난 이 나이 되면 돈 쓸 일도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돈 쓰고 싶은 곳이 많아. 그렇게 고 씨는 지나간 일이라 애써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줄어든 연금으로 앞으로 생활할 걸 생각하니 또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아끼면서 생활해야지. 정말 그럴 거야? 아내는 자꾸만 고 씨를 떠봤습니다. 그래? 이제껏 돈 많이 썼으니까 남은 인생은 정말 돈 잘 아껴서 나중에 당신이나 나나 아프면 병원비에 보태야지. 그 순간 아내는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모아둔 돈이 있어. 뭔 소리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 내가 당신 성격에 절대 돈 못 모을 거라고 생각해서 생활비 중 일부를 주식에 넣고 있었어. 그게 자그마치 20년이야. 진짜야? 언제부터? 나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갑자기 왜 주식을 하기로 생각했어? 그냥 미국은 안 망할 거라고 항상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었거든. 일하면서 월급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돈 걱정 없이 살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 말만 믿고 최대한 안전해 보이는 종목들에 월급 받자마자 넣어뒀지. 그렇지 않으면 다 써버리게 되더라고. 투자 먼저 하고 생활비 쓴 거지. 사실 아들이 결혼 비용 도와달라고 할 때 이제껏 모아둔 주식 팔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당신이 그렇게 아들에게 모질게 말해줘서 버틸 수 있었지. 일단 이걸로 외곽에 작은 집 하나 사고 우리 받을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돈 관리는 나한테 맡겨. 당신은 이제부터 용돈 받으면서 살아. 고 씨는 그렇게 경제 주도권을 늦은 나이에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고 씨가 생각해도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고 씨와 아내는 쌍둥이 동생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고 씨의 쌍둥이 동생은 드디어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자마자 쌍둥이 동생은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동생은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쓰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나 생각했는데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도 많아졌고 혼자서는 어디 돌아다니기도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금이 있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은 없다며 만족해했습니다. 고 씨는 이런 동생을 보며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나 그냥 원래 받을 시기에 받나 모든 장단점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 씨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지, 제때 받을지,
아니면 연기연금을 신청해 가장 많은 금액으로 좀 늦게 받을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인구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은퇴한 시기와 국민연금 받는 시기 사이에 수입이 끊겨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건보료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건보료도 계산을 잘 해봐야 합니다. 평생 안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부양자 기준에 못 미쳐서 80세 이후에 건보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줄어든 정책과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라가면서 2천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이런 정책에 대해 알았다고 공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해서 지금 본인의 상황을 잘 얘기하면 좋은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건보료가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나오거나 쭉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연금이 어느 순간 끊기게 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연금 정책은 잘 바뀌기 때문에 항상 그 바뀐 점에 대해 스스로가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상담을 받는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상담을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조기 수령, 만기 수령 또는 연기 수령을 결정하기 전에 각각의 내용이 담긴 연금 전문가 유튜브 내용을 최소 5개씩은 보고 상담을 받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꼭 자기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할 때도 이제 연금 중 일부만 먼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만 65세부터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인 분이 60세부터 받게 되면 원래는 30% 감액된 금액인 7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이때 50%만 조기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그대로 65세에 받게 된다면 60세부터 50만 원에서 30% 차감된 금액인 35만 원을 받다가 65세부터는 나머지 50만 원까지 합친 8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도 연금이지만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국민연금 남들이 다 일찍 받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일찍 신청할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게 좋다, 늦게 받는 게 좋다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몸이 아픈데 수입이 없다면 당연히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는 게 좋고, 내가 아직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조금 늦게 신청해서 나중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보료나 이런 것은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